채무 문제가 있다면 저희 대표번호 1600-5500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종철, 박정우. 이승훈 심사역입니다. 지난 심사역의 수다 1화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번에도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셋이 뭉쳤습니다. 참고로 지난 1화에서는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정우님? 네, 이번 시간에는 채무조정 확정 후 이행 중인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공감하실 내용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재조정 제도와 수정조정 제도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종솔님, 먼저 재조정이 뭔지 설명드리는 게 순서겠죠? 재조정 제도란 개인 채무 조정 확정 후 이행 중에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 위기에 처했을 때 실효 위기를 벗어나고 상환 유예를 통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담 사례를 알아볼까요? 개인 채무 조정이 확정되어 이행 중인 분이시네요. 변제금 1회 납입하였고 현재 미납이 3회 상태라 위원회 콜센터에서도 재조정 안내 문자를 받으셨고요. 채무조정 신청 당시에는 급여소득자였는데요. 회사 경영난으로 실직 후 현재 무직 상태라 변제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정우님, 개인 채무 조정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환유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개인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환유예는 6개월간 이자만 납부하면서 월 변제금 납부를 잠시 미루는 것으로 변제금 기납입 기간에 따라 누적 1년에서 3년까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환유예는 무조건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상환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종철님께서 상환유예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우님께서 설명해 주신 상환유예를 재조정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재조정 신청 요건은 불가피한 지출, 예를 들면 병원비 등이 지속되거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당 기간 감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채무 조정 신청 이후에 새로운 자산이 생기거나 재산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환 유예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재조정 역시 채권 금융기관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확정되며 소요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종철님께서 아주 중요한 요건을 설명해 주셨네요. 재조정의 경우 최초 1회 신청 시에는 신청 비용이 면제가 되며 2회부터 신청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지부 방문 혹은 사이버 상담부로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심사역들의 수다, 심수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개인 채무 조정 확정 후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이던 C씨는 최근 채무 연체로 인한 독촉장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 C씨가 신용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가 수차례 채권을 매각하면서 개인 채무 조정 상담을 할 때 파악되지 않아 개인 채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채권자는 C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추심을 시작하면서 뒤늦게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정조정 신청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소개된 C씨는 개인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이므로 수정조정을 통해 누락된 채무를 조정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정조정으로 누락된 채무를 조정에 포함할 때는 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락 채무를 조정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권 누락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C씨와 같은 신청인에게도 심사를 진행한 심사역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가 C씨에 대해 어떤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수정 조정이 잘 성사되어 채무 조정안에 포함이 된다면 채권자는 합의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개별적으로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달리 수정 조정이 채권 기간 부동의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현재 C씨의 상황처럼 누락 채무로 발견되어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 채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 조정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은 물론 조정 전 이미 존재하던 채권일지라도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개인 채무 조정 이행과 관계없이 채권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 조정을 상담할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무는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조회 등이 간편하게 조회되지만 장기간 연체된 채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독촉장이나 법원 송달 서류 등 각종 통지서를 확인하는 요령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재조정과 수정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우님? 네, 수정조정 신청 시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누락채무, 대지급 채무 등을 기존 채무조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정조정 확정 시 월 변제 금액이 증액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변제 이행 중 미납이 3회 이상이 되어 실효 예정에 계신 분이 채무를 포함하는 등 수정조정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누락된 채무를 포함하는 것보다 현재 채무 조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조정 절차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승우님, 재조정 신청 부적격 사유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조정 신청 부적격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전 변제 계획에 의한 원금 납입이 전무한 경우인데요. 단, 군 복무자,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 예외 경우가 있으니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제 계획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인데요. 상환 유예를 12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변제 계획에 의한 누적 원리금 납입 횟수가 12회차 미만인 경우, 상환 유예를 24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변제 계획에 의한 누적 원리금 납입 횟수가 36회차 미만인 경우, 또 상환 유예를 3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상담 사례를 통해 재조정과 수정조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개인 채무 조정 확정 후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면서 대응책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언제든 위원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책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채무 문제가 있다면 저희 대표번호 1600-5500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